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약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까지는 이제 2개월이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제주 정가 역시 본격적인 총선 체제 돌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거대 양당의 관계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도내 진보정당 관계자들 모시고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시 을 위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영수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명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명절 지나고 나면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명절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세 분께서는 많이들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명절 민심 좀 어떠셨습니까? 부순정 위원장님부터. 코로나 때보다 살기 더 팍팍해졌다. 삼고, 고유가, 예. 고물가, 고금리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주도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더 긴데 월급은 서울에 비하면 140만 원 적게 받고 전국 평균을 따지더라도 한 70만 원 정도 더 적게 받는 지역이에요. 근데 물가는 전국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씀 너무 많이 하셨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뭐 하는 거냐? 중앙정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서로 진짜 죽일 듯이 전쟁하는 것 같다. 도민들의 국민들의 삶과는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두 분도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진보 세력에서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진보 세력에서 진보정당에서 도의원 배출하지 못했는데 그때도 진보정당 공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으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너네가 하는 말에 다 동의한다. 하지만 찍어도 안 되는데 도대체 아이고. 너네가 진보정당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 진보정당 무용론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면전에서 얘기하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예. 오늘 이 토론회에 나가서 좀 질문도 던져보고 그 좀 고민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굉장히 공동운영위원장이신데 험악한 말을 좀 민심을 통해서 듣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네, 저는 상징적인 두 가지를 이제 꼽자면 예. 사과값, 백값과 그리고 면세 담배값이었습니다. 면세 담배값이요? 네, 면세 담배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예.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부자 감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든 부자의 상속세든 다 이제 깎아주고 예. 왜 이 면세 담배 값을 예. 올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공항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가 네. 보네요. 예.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건 정말 그 과일값을 얘기를 하면서 예. 명절 차례상의 이제 그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클린하우스에 과일 상자가 3상자밖에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 일하시는 분이 직접 충격적이라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집에서는 이제 그 차례상에 딱 올릴 것만 올렸더니 손자가 와서 이제 배를 먹고 싶은데 예. 그 상에 내려오는 그 시간만 기다리다가 이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는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가, 민생과 네네.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신 네네. 것 같네요. 양 본부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공통적인 이야기들 외에도 예.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사실 집세 내고 나면은 그 가게가 마이너스 가게이다. 네, 사실 좀 코로나 이후로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이제 실물 경제는 상당히 힘들다. 가게로 손님들이 많이 못 오는 상황들 예. 그런 아쉬움들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이야기 드리면은 좀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좀 존중받고 예. 이 정부의 관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너무나 관심 속에 이제 있으면 민생과 이런 거에서 서민이 소외되는 느낌. 예. 그리고 저 좀 듣던 충격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루아침에 이 참사로 가족을 잃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되게 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으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사회 안전 예. 문제도 같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두 분은 뭐 면전에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무용론. 네, 무용론까지는 진보 정당들 뭐 하고 있느냐? 그 얘기도 그 전에 들었죠. 선거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후쿠시마 해고염수 이제 방류 이후에 제주의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수산업계 소상공인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죠. 오늘인가요? 5일에도 또다시 2차 네, 방류 맞습니다.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치권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더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세 분이 잠깐 그 모두 발언으로 하신 이야기들 속에서 진보 정당들의 숙제까지도 같이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누구나 다 민생을 얘기하죠. 근데 민생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그 강론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민심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는데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당들의 목표는 총선에서 그 원내 진입하는 것, 그리고 뭐 다수당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하게 될 텐데 세 분의 정당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 뭐 이런 윤곽들이 좀 나왔을까 싶긴 한데 정의당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역구 후보를 예. 네,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주시 의뢰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을 좀 돌면서 이제 뭐 도민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했던 과정들을 좀 거쳤었고요. 구체적인 목표로 봐서는 저희 정의당으로 보면 예. 일단 정당 투표는 이제 10%를 좀 이제 넘기는 목표로 것. 해보자라고 하는 것과 지역구 후보는 당연히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어떤 유의미한 득표를 예. 꼭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아까 뭐 진보 정당의 어떤 무용론의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예. 진보 이제 지역에서 진보 정당이 도민들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예. 과정을 좀 거쳐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제주시 의뢰 출마 준비하신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주 지역의 지역구가 3석인데 3석 모두 냅니까? 아니면 을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을로 이제 고민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네, 나머지 두 곳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네, 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유의미한 득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정당에서의 이제 득표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로도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예. 정의당으로 봐서는 이제 제주에서 전국으로 봤을 때 제주에서 지지율이 좀 높은 이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정의당 차원에서 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민들의 어떤 지지를 이제 얻어내는 변곡점의 어떤 지지의 예. 기반을 제주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하는 유의미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득표 변곡점이라는 게 네. 당선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득표율 관련해서.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하지만 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유의미한 득표라고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우리나라 하는 것 선거 제도상 사실 우리가 올 워 나싱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네. 여쭤봤고 자 진보당 차원에서는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네, 진보당은 지금 전국적으로 67명의 후보를 이미 선출을 해서 예. 지역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사실 뭐 입법부도 사법부도 이렇게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정말 태행과 이 폭정에 맞서서 예.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22대 총선은 민주주의와 그 민생을 지키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내년 총선에 제주도 아라동에서 이제 보궐선거도 있거든요. 예.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궐선거는 도의원 보궐선거 네, 말씀하시는 도의원 거죠? 보궐선거입니다. 예. 총선 얘기하는데 보궐선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거기에 또 출마하시는 겁니까?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많이 예. 지금 권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당 차원에서는 그럼 지역구 의원들은 이번에 다 출마를 아직- 시키시는 건가요? 뭐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출마를 할 만한. 현재까지는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당은 어떨까요?
저희는 그 진보정당 무용론의 균열을 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사과 얘기하다가 좀 지나갔지만 그 사과가 비싼 이유가 4월에 갑자기 냉해가 찾아와서 사과꽃이 다 얼었고 그리고 7, 8월에 폭우 폭염으로 사과들이 다 갈색병 걸리면서 상품화되는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저희 지금 민생이 바로 기후와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 이 기후 정치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후보를 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녹색당에서. 그 과정에서 뭐 진보 정당들의 제안을 해서 후보 단일화 제안도 이제 하고 그런 테이블도 마련하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 임하는 그 좀 긴 안목으로의 그런 계획도 좀 세워가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주 지역구에 뭐 나갈 정치인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해진 거는 없고. 네네. 예. 앞으로 목표는 정해졌으나 목표는 세부 정해져 계획은 있고. 아직 세우고 있다. 강수남 위원장님은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출마하겠다고. 그러면 부순정 위원장께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본인께서는 혹시 출마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지요. 의지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대표시기도 그렇죠. 하고. 예,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선 이후에 저는 제주 지역의 정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예. 역할이든 뭐 기꺼이 할 마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그 화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참 아까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은 사실 출마자들을 선정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 겁니다. 물론 목표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도 결과가 좋지 못했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방선거 때도 진보 정당들이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좀 열세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까 참 그 인상적인 말 하셨거든요. 너네 하는 말 다 옳다. 그런데 찍어주지 못한다라는 말이 왜 그럴까라는 분석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제 제기하신 부순정 위원장부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저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상분 아나운서께 예. 혹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셨나요? 지난 예, 그 비밀 선거를 그렇죠. 갖다 얘기를 하나. 이 질문을 지금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뭐 민주당이나 국힘당 등 거대 야당에 투표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진보 정당을 찍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변에서 들은 말로는 진보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찍어도 안 된다. 예. 예, 그거고 두 번째가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특히나 또 녹색당에 대해서는 너네는 반대만 하는 정당 아니겠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물론 반대를 해야 할 때 반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냐 하면 만약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녹색당을 찍어주셔서 예. 녹색당이 커지면 어떤 이익이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색당에 이렇게 표를 던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예를 들자면 저희 이번에 제주도에서 지난 8월입니다. 1조 5,616억 원을 들여서 제주도 전체를 아스팔트로 모두 둘러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구국도 무슨 종합계획? 도로 예, 얘기- 네, 맞습니다. 1조 5,616억 원입니다. 예, 일단 뭐 제주도 전체는 아니고 예, 이제 해안도로를 예. 다 깔았으니 이제 중산간과 그 일대를 이제 도로로 다 깔겠다는 그런 예. 계획인데요. 녹색당을 만약에 찍는다면 이 1조 5,616억 원을 토건 사업이 아니라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농민들이나 어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죠. 그리고 올 여름 내내 뭐 이 더운 여름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 급식 노동자분들 지금 비정규직으로 정말 열악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1,200명분의 식사를 10분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이유가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지금도 결혼이 60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아이들에게 눈 맞추면서 배식할 시간이라도 마련하고 싶다. 그러니까 녹색당을 찍으면 사실은 우리 삶을 바꾸는 가성비 높은 그런 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조 5,616억 원이 예.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적 대안들이 못 됐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제도 찍어도 문제입니까? 되지 않는다. 저는 그 도지사 후보로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은 얘기 들었어요. 너네가 원하는 세상은 언젠간 온다. 나도 너네 생각에 동의한다. 근데 너를 찍어도 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예, 예. 이번은 아니다. 이번은 아니다. 예. 현실적이면서도 좀 매번이었던 것 가슴 같습니다. 정의당 쪽으로 얘기 가져가 볼까요? 정의당은 찍어도 안 된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에 좀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의석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적 대안이 안 된다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건가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 민심의 선택을 다수당으로서 받지를 못했던 것일까? 이제 제3당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대안을 네.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분명 그 기득권 양당 구조에 이제 파열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까 이번에라고 하는 이것들이 예. 결국은 진보 정당의 어떤 제도적 기반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패권 정치가 아까 명접 민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예, 예.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 저희의 이제 정의당의 어떤 반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제 이 진보 정당의 어떤 선택에 자유롭지 못한 예, 예.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의 그 손에 쥐어져 있는데 네. 거대 양당은 그 구조를 별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죠. 이번에 네. 선거제도 개혁 맞습니다. 내용 역시.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도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오늘 건가요? 말미에 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당 쪽으로 좀 가보죠. 진보당은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도 입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세는 미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 그러니까 노동자들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표를 그대로 얻지 못했던 그런 숙제들, 왜 그럴까와 어떻게 가면 좋을까가 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사실 누구나 이제 첫 시작은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크게 시작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진보당 역시 작은 당입니다. 그래서 더욱 도민 속으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67명의 이 선출된 후보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 또한 매일 아침 그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 안전한 등교를 하는 이유도 예, 그 행복동행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그 주거 환경 개선을 같이 해가는 모습도, 그 마을 쓰레기를 같이 줍는 모습도 다 지역 속으로 도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크게 느꼈던 부분은 지난 겨울 정말 추울 때 언손 녹여가면서 그 아라동 주민들하고 택배 도선 그 인하 주민조례를 만들 때 기억이에요. 예, 예. 같이 하고 같이 느끼면은 찍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정말 도민 속에서 정말 도민의 이야기를 잘 새겨 듣고 예. 그거를 실천해 나갔을 때 충분히 저는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세 분이 지금 철저한 자기 반성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라는 그 답을 마련하려면은 과거부터 짚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방향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총선 승리 전략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이 세 분의 말 속에서 앞으로의 그 전략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진보 정당들이 제주에서 필요할까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서 현역 제주 국회의원들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이것을 좀 풀어보면은 왜 진보 정당들이 입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 국회의원들의 지난 의정 활동, 정확히 얘기하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난 4년이 될 것 같고, 길게 얘기하면 20년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보당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예.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예, 그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국회의원님들의 그
활동 평가도 필요하겠지만은 예. 사실 도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에 도지사. 대한 것도 같이 좀 평가가 됐으면 예. 하는 좀 마음이 있고요. 그 지금의 그 모습, 현실이 아마 그 동안의 그 활동에 대한 결과이고 평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많긴 한데 제가 고민하는 세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면은 예. 먼저 그 택배비에 대한 문제 있는데요. 택배는 이제 생활이라고 다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그리고 당선인들이 이거를 바꾸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오늘 뉴스에서도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 그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예.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천차만별인 이 택배 추가 도선료 추가 비용이 예. 그 택배 회사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제주연구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렇다면은 왜 이런 비용이 이렇게 나올까에 대한 원가 분석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정확히 원가 분석이 되고 그것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뭐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앞에 그 확인되는 상황 없이 그냥 택배사가 주라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그 지원하는 비용 또한 우리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고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우리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 뭐 선진국에 비해 그 대한민국이 제주도가 그 소상공인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예. 5배 이상 높은 걸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이유가 뭔지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들하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갈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당장 해결 방안이 떠오르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뭐 겁니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은 예. 해결되거나 뭐 진보되지 않고 계속 답보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깐만요. 세 번째까지 듣고 얘기할까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아라동도 그렇지만 제주 진역의 이제 교통 문제지 예. 않습니까? 사실 지금 뭐 트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도민 중심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인지 그 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거든요. 예. 항상 모든 그 문제 해결의 문제의 어떤 중심에 도민이 있고 그 도민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었다라고 과 도정과 도정과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에서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끼어들었죠. 예. 그 국회의원들이 제주에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뭐 제주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국회의원들은 좀 투명 인간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싸움이 벌어져도 팔짱 끼고 싸움 구경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의 지역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고 특히나 제2공항 문제에 관련해서 제주의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발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비판들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현수막은 정말 많이 붙이시죠. 서로의 입장들을 날 세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현수막에 이렇게 써 놓으시는데 현수막 정치 좀 그만하고 말씀하신 택배 도선료 문제나 제2공항 갈등이나 이런 현실 정치에 좀 제대로 임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는 것도 뭐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제2공항 같은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의 주체라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이건 정말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은 그런 뭐 효능감도 없거니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발언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후쿠시마 해고염수 그 집회를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7월 제주시청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제주 지역의 어느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예, 예. 이- 녹색 땅분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예, 예. 하여튼 그런 반응들을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도민들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일도라는 부분이 아마 그 지역 정치와 관련된 부분, 지역의 그렇죠. 민생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에서 주요 이슈들에 관심이 대한, 좀 많이 네.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긴 위성군 한데. 의원이 올해 초에 제주 MBC에 예, 출연하셔서 뭐 제2공항 군사공항만 아니라면 예. 제2공항은 뭐 지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처음으로 하셨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면 군사공항이 아닌 것과 긴 것의
뭐 저 국힘당에서 북핵 뭐 특위 여기에서도 제주 해군기지를 제주 그 제2공항을 핵무기 선제 타격 기지처럼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런 뭐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요청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 일도 이런 표현을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렇죠, 그 말과 그렇죠. 행동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제2공항 그 핵무기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한기호 의원 얘기였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은 좀 전해왔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의당으로 가볼까요? 정의당에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하나 더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예. 아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1공항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군사공항이 아니면 그러니까 군사공항이면 예. 이제 반대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건데 저는 군사공항이 아니어도 예.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지금 도내에서 엄청 이제 갈등이 많으니. 갈등이 심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의 기본 책무는 전 갈등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묻고 그것을 어떻게 모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고 소통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정치의 어떤 책무라고 보는데 어떠한 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모든 수치들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 보자면 예. 최고 물가 그리고 최저임금, 임금의 이제 최저인 상한선 예. 그리고 부동산 폭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난개발, 청년층 이탈 이런 부분들이 제주의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제주 도민들의 어떤 살림살이를 외면했던 부분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살림살이를 외면한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로 이제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공고한 기득권층으로 예.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네. 기득권층이 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그 민생 문제라던가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눈 감고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신 네,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갈등 문제에서 예. 이제 제2공항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을 지역에 있다 보니 이제 그 월정리에 하수정말 처리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 분을 지금 김한규 의원님이신데 예. 이제 한 분을 꼽자라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이 제주에 숱한 어떤 현안들이 있고 그것들은 그 지역의 현안입니다. 그 도민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예.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인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으셨나, 좀 뒤로 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지지율은 높으신 편이죠. 이게 일단은 이렇게 서울에서 얼굴을 많이 알리시고 그래서 약간 제주 도민으로서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얼굴을 자주 비추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제주 지역 정치를 살리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좀 제대로 좀 수행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또 표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총선에서 이슈를 잡고 그 부분을 이슈 파이팅을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또 동의까지도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됐는데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총선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건지 혹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번엔 어디부터 갈까요? 정의당부터 갈까요? 네. 윤석열 정부 집권을 하고 아마 이제 정권 뭐 안정론, 뭐 정권 심판론이 아마 대두되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예. 네. 뭐 지금 강서구에서도 뭐 이제 그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 결국은 그 이 심판론, 안정론 이것이 대두되게 될 텐데 저는 그 과정에서 또
거대 양당 정치의 싸움이 예, 예. 네,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네, 예. 늘 근데 더 더 심해질 더 거다는 심해질 말씀이신 것이다라고 거죠? 예.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바램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민생의 어떤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슈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네네. 단적인 예로 뭐 정말 많지만 이제 그 지역 화폐 예산을 이제 저는 꼽아보고 싶은데요. 예. 이번 윤석열 그 정부가 2024년 이제 예산으로 이제 지역 화폐 예산을 뭐 20%, 30% 삭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원, 예, 네, 영원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정말 민생의 어떤 지점에 단 한 끝에도 가 있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 화폐의 문제는 코로나 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이렇게 뭐 중소상공인들 예. 그리고 그 중소상공인들을 넘어서 그 도민들 역시 제주에서 되게 이제 이게 도민들 역시 지갑에 다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이제 되게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로 이제 지역 화폐가 역할을 활용할 수 했는데.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이제 이것은 오영훈 도정 역시도 전 예상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대책 없이 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민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예. 네, 이슈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지점에서 이제 네 고민을 정리를 하고 좀 있습니다. 할까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가장 우선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가져온다면 지역 화폐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산의 정도가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좀 관심이 정부에서 없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정이나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아마 그 네.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정의당에서는 혹은 제주시 을에서는 정의당이 네네. 네. 내세울 이슈가 되는 겁니까? 실은 이제 지역 화폐가 제주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상공인들 중심으로 이제 예. 진행이 됐던 것을 이제 도 화폐로 지역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었는데 결국은 그 지역 화폐의 어떤 활용으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총선의 합니다. 최대 이슈로 잡고 있는 것이 지역 화폐. 아니 뭐 그런 그것은 아니죠. 겁니까? 네. 예. 민생이 문제인데 그것의 하나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죠. 일단은 네네. 우선 무엇보다도 민생과 네.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정의당에서는 총선의 이슈 포인트로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예.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방류가 된 상황이지만 이제 뭐 어민들을 포함해서 수산업계 관련된 분들의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가져갈 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보당 쪽으로 가볼까요? 진보당에서는 올해 총선에서 좀 최대 이슈가 될 만한 것 혹은 이슈로 만들고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IMF 때보다도 예. 지금 서민의 삶이 더 힘들다고 하고 계십니다. 고금리, 고물가, 기후위기, 사실 서민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는, 오늘 총선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도민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고위험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의 제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지, 공공의료 중심으로 뭐 지역 완결형 어떤 의료 전달 체계가 예. 그 정확히 제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들. 그 공공의료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전체 의료 전달 체계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병의원부터 그다음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책임 의료기관 그래서 이제 육지로도 가야 된다면 육지로에서 연결성 이후에 제주에서 이제 마지막 케어까지 예. 좀 되는 그 중심에는 공공의료가 서야겠지만은 지금 공공의료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면은 예. 그 협력 체계를 정확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이 올해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중에 것이다. 상당히 제주 지역은 예,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녹색당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전국 이슈는 말하셨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라서 그 틈바구니에서 지역 이슈가 이제 매몰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예. 최근 제주 지역 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및 민생이었고 두 번째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고 예. 세 번째가 제2공항 갈등 해소, 네 번째가 환경 보전 및 난개발 억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지역의 이슈들이 어쨌든 매몰되지 않게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 예. 후보들, 그 지역 정치의 부활,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최대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예.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마 지역에서 아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번 추석 명절에서도 제2공항 문제 계속 밥상 위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민투표 하냐 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해고염수 이거 어떤 대처할 것이냐 또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런 도민들의 이런 좀 간절한 이 문제 의식을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 받아 안을 것인가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세 분이 뽑아주신 총선과 관련된 최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선거 운동하는 기간에 계속 뭐 이슈로 만드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도 하실 거고 도민들에게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마 호소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은 뽑아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잘 해야 네. 됩니까? 글쎄 뭐 저희가 다양하게 사실은 대안들은 다양하게 마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양한 선택지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그 유권자분들도 서로 또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선거 과정에 가장 재미있다기보다는 예. 유용한 효율적인 그런 선거의 역할이 아닐까? 네, 제 이 그런 부분이 생각이 왜 들어요. 궁금해서 좀 여쭤봤냐 하면은 녹색당 같은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관광객을 줄이자라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현실적인. 네. 근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도발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정의당이나 진보당에서 제기하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가격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이슈 제기들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옳은 말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것도 옳은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근데 왜 그게 표로 안 돌아올까?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지 그걸 표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뭐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예. 선거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이런 진보 정당들은 이렇게 제외가 되잖아요. 지지율에 따라서 예. 선거 토론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렇게 TV에 나가거나 뭐 저희들의 정책을 뭐 최선을 다해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제도상 선거 제도상 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완이라도 된다면 아니면 보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물론 뭐 정치개혁 행동이라고 전국에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예. 그러나 그 힘이 아직은 모자라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조금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진보당을 10% 뽑았으면 진보당 의원이 10% 돼야 되는 것이고 정의당 10% 뽑았으면 녹색당 10% 뽑았으면 10%의 의원들이 녹색당 의원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데 그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지금 거대 양당이다. 양당. 예. 그러면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거대 양당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저희 진보정당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유권자들이거든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마지막 말씀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 거대 담론으로서의 어떤 뭐 제1공항의 문제라든지 후쿠시마의 어떤 오염수 방류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민생의 어떤 이제 아픈 부분을 이제 긋고 그 가장 곁에서 보는 건 저는 진보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택배 도선열 같은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지역화폐든 이런
새별오름의 들불 축제 같은 아, 이런 예, 예. 이슈들 역시도 저는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정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너희들을 찍으면 진보 정당을 찍으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저는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많이 실현해 볼 때 예, 더 예. 시너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그것의 어떤 기회가 아직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예. 지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부분에 매우 대해서. 절실합니다. 예. 저는 지난 지방선거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 굉장히 관심 있던 슈퍼블로거 분이 저녁 9시에 여기 부산인데요 하면서 전화를 왔었어요. 예. 쭉 전국 지방 후보들을 보다 보니까 진보 정당인데 이런 공약을 내나 진짜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 왔었다고 하고 거의 30분이 넘는 이제 전화 통화 이후에 끝나면서 내일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사로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사실상 전국 기사에도 나왔었던 건데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관심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전선거, 사전투표하는 날 지나가던 처음 보는 분이 정말로 택배 도선만큼은 추가 배송 경우는 해결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찍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중요한 사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도 또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현실 정치, 지역 안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지 또 변화의 한 꼭지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경험에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세 분이 좀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오늘 관련돼서 뭐 이제 최대 이슈가 될 만한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세 분에게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이쪽으로 가져가 볼까요? 그 진보 정당끼리의 연대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저희가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지금 3당이 나와 있죠. 이 자리에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아마 현혜자 의원이 제주에서 비례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 배출된 적이 제주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지방선거를 보면은 각 진보 정당들의 득표율을 다 합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 숫자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모여서 합치면은, 그리고 목소리가 만약에 비슷하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가 아마 그 진보 쪽의 정치를 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긴 한데, 항상 선거 때 보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이번엔 좀 연대의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자, 정의당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김호김 지금 그 도당 위원장님이 이제 도당 위원장이 되시면서 이제 그 진보정당 이제 4당에 그 제안을 하면서 이제 연석회를 진행하고 이제 제안을 또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테이블이 마련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유의미한 모색들을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뭐 도민들이나 뭐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구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매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네, 정말 많이 하시는 어떤 요구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정말 그 뭐 다 같이 이제 어떤 이제 통합됐을 때, 네, 그때 지지를 하셨던 분들이시기도 한 것 같고, 이제 이번 선거만큼은 이제 뭐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뭐 공동 이제 어떤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꼭 어떤 연대를 함께 꼭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저희 정의당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 정의당 차원에서의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거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 후보 정말 긴밀하게는 후보 연대부터 후보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정책 연대까지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뭐 후보가 나오는 어떤 과정이 있게 됐을 때는 후보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틀을 만들어 놨고 그 네네. 안에서의 논의가 좀 네.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두 정당은 녹색당은 어떻습니까? 같이 만약에 연합을 한다거나 연대를 한다거나 혹은 합당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까요? 저희 진보정당 간 연대는 사실 늘 해왔습니다. 늘. 맞습니다. 늘 근데 표는 해왔습니다. 늘 분산돼 왔잖아요. 늘 해왔고 아, 네. 뭐 지난 대선 때 2022년 기후 대선 운동본부 뭐 이런 것도 꾸려가면서 예. 저희가 해왔고 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해고염수 대응하는 야육당도 맞습니다. 저희 거의 반년 넘게 함께 활동해 왔거든요. 현실에 이런 문제도 같이 이렇게 대응해 왔어서 늘 연대를 늘 해왔던 것이다. 다만 연대는 통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예. 연대의 다양한 모습들 안에 뭐 그 통합이라는 그 과정도 있을 것이고 뭐 정책 연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실험해 보고 있다. 지금 어쨌든 거대한 이 양당 정치 체계가 더 강고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답은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연대의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연대와 통합이라는 것을 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연대는 여러분들끼리 뭐 같은 주제를 놓고서 이제 연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선거 때 이것이 표로 연결되는 걸 아마 일반 시민들은 연대라고 생각할 텐데 그 표를 모으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예. 거대 양당 체계 하에서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당황스러울 때는 뭐냐 하면 예. 너네가 1이고 너네가 3이고 3이고 3이니 합치면 9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현실이 아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모색하면서 저희는 노력해 예. 나갈 거예요. 사실 억지로 모였을 때 끝이 안 좋았던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으니까요. 진보당 차원에서는 같이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제주 지역에서 아까 이제 대화의 틀을 만들어낸 것도 아주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진보당 차원에서도 이제 선거 연대 연합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토론회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정도 중요하고 사실 결과도 예전에 시민들이 본 적이 있었죠. 모였을 때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는 또 어떤 그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석도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달 후에는 또 예비 후보 등록도 하게 될 시점이 될 텐데 오늘 나오신 세 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이 등록을 하시던 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선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마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대한 투표가 되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까지 남은 기간이 이제 단 6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거로서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앞으로도 총선 관련 이슈로 종종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이슈에 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